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한국 어지간한 유럽팀보다 강해 64년 만에 왕으로 향한다. 역대 최강 화력을 갖춘 한국 축구대표팀이 뜬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 밤 10시 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뉴욕대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평가전을 치른다. 12일 개막하는 아시안컵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모의고사다. 점64년 묵은 한풀이에 나선 한국 대표팀의 공수 전력은 당군 이래 최강이라 불릴만하다.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등 유럽 축구 빅리그 소속팀에서 절정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절정의 폼을 선보이고 있는 흥민, 희찬, 강인이 포진한 공격진 화력은 역대급이다. 손흥민, 황희찬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리그 12골, 10골을 터뜨리며 리그 득점 공동 3위, 단독 6위에 올라있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에서 타고난 재능을 뽐내고 있는 이강인은 4일 트로페 대 샹피옹 슈퍼컵 결승에서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다. PSG의 우승컵을 안긴 이강인은 5일 클린스만호의 마지막으로 합류해 태극전사 26인 완전체를 이룬다. 수비에선 월클 센터백으로 떠오른 김민재가 든든하다.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주전 중앙 수비수로 한국산 철기둥이 명성을 떨치고 있다. 김민재는 2023 시즌 K리그 1 MVP 김영권, 정승현, 울산현대, 김주성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최전방으로 뽑힌 조규성, 미트윌란, 오형규, 셀틱도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뛰며 매서운 발끝을 유지하고 있다. 이강인과 함께 중원에서 공수를 조율할 미드필더 이재성, 마인츠, 홍현석, 헨트, 황인범, 츠르베나 즈베즈다. 도 모두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라크 피파 랭킹은 63위로 역대 상대 전적은 8승 12무 2패로 한국이 크게 앞선다. 1984년 LA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0에서 1로 패한 뒤로는 40년 동안 진 적이 없다. 12전 5승 7무다. 2010년대 들어 이라크 국내 정세가 불안과 함께 이라크 축구도 쇠락했다. 이라크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D조에 속했다. 이라크가 일본에 이어 조 2위를 하고 한국이 2조 1위에 오른다면 16강서 만난다. 클린스만호가 5일 이라크를 이긴다면 6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다. 한국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전 1에서 0승, 티니지전 4에서 0승, 베트남전 6에서 0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싱가포르전 5에서 0승, 중국전 3에서 0승 등 5전 전승 19득점 무실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클린스만호는 이라크전을 마치고 오는 10일 아시안컵 결전지 카타르로 향한다. 조별리그 2조의 한국은 바레인 15일 피파 랭킹 86위, 요르단 20일 87위, 말레이시아 25일 132를 차례로 상대한다. 2. 아시안컵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우리 대표팀과 라이벌 일본의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합류로 완전체가 된 우리나라는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반면 일본은 이강인과 동갑내기인 미드필더 구보의 인터뷰 논란과 부당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아시안컵 개막까지 일주일을 앞둔 선수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주장 손흥민도 적응이 쉽지 않은 더운 중동 날씨지만 수비수 김민재가 웃으며 장난을 치는 등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프랑스 슈퍼컵 트로피를 들어올린 이강인도 오늘 오후 아부다비 훈련 캠프에 합류해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시작부터 뒤숭숭합니다. 소속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벌써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린 일본의 간판 스타 구보는 최근 논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에게 월급을 주는 팀은 레알 소시에다드지만 이런 대회, 아시안컵는 전화가 오면 참석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가야 합니다. 아시안컵 차출이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이 발언에 일본 축구팬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구보는 합류 직전 허벅지 부상을 당해
제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동갑내기 이강인과 구보는 스페인 유소년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로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차세대 스타입니다. 하지만 아시안컵에 임하는 두 선수의 자세가 엇갈린 것처럼 한일 양국의 분위기도 시작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황희찬이 있는데 널 왜 써? 점사륙 8억, 역대급 먹튀 돌아오지만 재임대, 유력, 곤살로 게데스가 늑대 군단에 돌아온다. 하지만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그를 쓸 생각이 없다. 포르투갈 매체 오조고는 지난 3일 이하 한국 시간 게데스는 이번 시즌 벤피카에서 출전 시간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겨울 이적 시장 때 임대 종료가 유력하다. 비아레알, 발렌시아, 사우디 여러 구단이 그를 원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게데스는 한때 자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뛰어난 기본기와 변칙적인 드리블로 매 경기 강한 임팩트를 남겼고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돌파로 공격수로서 기량을 드러냈다. 현지에선 그에게 제2위 호날두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했다. 그만큼 어린 나이에 두각을 나타냈다. 2015에서 16시즌 10대의 나이에 리그 18경기 3골 6어시스트를 올리며 주목을 받았고 이 활약에 힘입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다. 하지만 PSG에서의 경쟁은 쉽지 않았다. 초특급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게데스가 설 자리는 없었다. 결국 반년 만에 스페인 라리가의 발렌시아로 이적했는데 여기서 포텐을 터뜨렸다. 이적하자마자 주전으로 자리 잡은 그는 컵대회 포함 38경기에서 6골 11어시스트를 올리며 에이스 노릇을 했다. 2021-22 시즌에도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이에 울버햄튼이 영입을 추진했다. 울버햄튼은 그를 품기 위해 3,260만 유로, 약 468억 원을 투자했다. 이는 클럽 레코드 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액에 비례할 만큼의 기대감을 모았지만 게데스는 울버햄튼에서 완벽하게 실패했다. 전반기 컵대회 포함 18경기에 나서는 등 적지 않은 기회를 받았지만 공격 포인트는 2골 1어시스트에 그쳤다. 결국 반년 만에 전력 외 자원으로 전락했다. 후반기 친정팀 벤피카로 임대를 떠난 그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다시 한번 벤피카에서 임대 생활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벤피카에서조차 반등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컵대회 포함 13경기에 나서고 있지만 한 골도 넣지 못했다.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낸 벤피카, 게데스와의 임대 종료를 추진할 예정이다. 울버햄튼에 돌아와도 자리가 없다. 에이스가 된 황희찬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 이에 곧바로 재임대를 떠날 것이 유력하다. 포르투갈 매체 헤코르드는 4일 게데스는 후반기에 비아레알 합류를 원하고 있다. 거기엔 과거 발렌시아에서 한솥밥을 먹은 마르셀리뉴 감독이 있다. 비아레알은 울버햄튼과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데 가능성이 높다 라고 밝혔다. 3. 한때 1주전이었는데 적응 실패 플러스 국대 탈락 오른쪽 화살표 1년 만에 떠난다. 카마다 다이치가 1년 만에 라치오를 떠날 전망이다. 이탈리아 라치오 지역지 더 라치알리는 3일 한국 시간 카마다 다이치가 어려운 출발 후 미래에 대해 계획을 명확히 하기 위해 라치오 마리아노 파비아니 단장을 만났다 라고 보도했다. 카마다는 일본을 이끌 미드필더로 주목받았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물론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다. 소속팀 아인트하르트 프랑크푸르크에서 활약하며 주목받았다. 소속팀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2021-22 시즌에는 우에파 유로파리그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2-23 시즌 팀의 주축으로 기대를 모았고 시즌 초반에는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쳤다.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을 기점으로 다소 부진했다. 월드컵에서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소속팀에서도 여파가 이어졌다. 그래도 인기가 좋았다. 시즌이 끝나고 프랑크푸르트와 재계약을 맺지 않았다. 여러 팀이 그를 노렸다. 특히 AC 밀란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카마다도 밀란행을 원했다. 그러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비유럽 쿼터가 문제였다. AC 밀란은 비유럽 쿼터를 루벤 로프터스 치크와 크리스티안 퓰리시치로 채웠다.
카마다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급하게 팀을 찾았지만 높은 연봉이 걸림돌이었다. 카마다는 연봉으로 500만 유로, 하나 약 71억 원을 원했다. 대리인 수수료도 500만 유로를 원했다. 라치오가 그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이내 한 발짝 물러났다. 이 상황에서 일본 스포츠용품 브랜드 미즈노가 카마다를 구하러 나왔다. 풋볼 채널에 따르면 미즈노가 카마타의 급여 지불에 참여하면서 다시 협상이 재개됐고 결국 이적했다. 연봉 300만 유로, 하나 약 43억 원와 대리인에 대한 수수료 400만 유로, 하나 약 57억 원을 지원했다. 어렵사리 이적에 성공했으나 적응에 실패했다. 특히 2023-24 시즌 세리에 A 2라운드에서 평점으로 바탕으로 한 리그 워스트 11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탈리아 투토 메르카토에 따르면 카마다는 1라운드와 2라운드에 연속 선발 출전했으나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고 부진했다. 두 경기 평균 평점 5.25점을 기록했다. 게다가 실점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다. 이후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 심지어 1월에 열리는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 나서는 일본 축구 국가대표 최종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카마다는 라치오 합류 당시 기본 1년 계약에 3년 연장이 가능한 옵션을 포함했다. 아직 연장 옵션이 발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셈이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팀을 찾아야 했다.